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양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창세기 40장 8절에 말씀하지요. 꿈하면 누가 생각나요? 꿈의 사람 요셉이 생각나지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 나오죠. 성경의 꿈 얘기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으로 제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처럼 아들 요셉의 꿈은 정말 엄청나지요. 그가 7살 때 꾼 꿈이 뭐예요? 곡식단을 들어가 단둘이 자기 단을 어떻게 해요? 둘러서서 절하는 꿈. 창세기 3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렇게 꿈을 꾸죠. 그게 그래가지고 37장 9절에 또 말씀하지요. 그래서 들러 형제들에게 그 미움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 미움으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37장 18절에 나오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게 37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늘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이 나와요. 그리고 보드발의 아내 계략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는 범사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옥중에서 그를 형통해 하셨다고 창세기 3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도 주셨잖아요. 감옥에 갇힌 바로 왕의 두 관원장, 이 관원장의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의 해석대로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왕 앞에 세우려는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채속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히 살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종의 삶을 통해서 총리로 세워가시고, 그 다음에 기근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밥 먹듯 왜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치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는 것 하나하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치요? 우리들도 꿈이 많았지만 이제는 숨 쉬는 것도 행복한 거,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그 꿈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봅시다. 그리고 계시로 보여주셨던 그 꿈, 소망으로 주셨던 꿈들, 인생의 삶과 지금의 한낮 이렇게 꿈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은 참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곡을 보면 신편 찬송가 1935년에 그 놀라운 꿈으로 우리나라에게 처음 소개된 곡입니다. 이 곡이. 그래서 처음 가사는 현대적인 용어로 다소 바뀌었어요. 묵시가 계시로, 그 다음에 가끔이 항상, 얼굴을 친히 뵈리라, 얼굴을 배우리라, 앞길 막힌들 두려우랴, 이거는 앞길 환하게 보인다, 이렇게 바뀌고요. 인간 풍조는 세상 풍조다, 갈리어도는 변하여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몇몇 가사는 오히려 예전 가사가 더 친숙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작사 누가 했느냐? 제시 브라운 파운즈라는 분이 했어요. 확실한 작시 연도가 밝혀지진 않아 있어요. 그의 본명인 제시 H 브라운을 사용하지 않고 남편의 이름을, 외국 사람들은 남편의 따가잖아요. 그치요? 성을. 그래서 딴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봐 결혼 후에 아마 이 찬양을 작시해서 어떻게 해요? 발표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1861년 8월 31일 오하이주 하이럼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문학적인 재질이 뛰어났고요. 15살 때의 소녀 시절부터 클리블랜드에 있는 일간신문과 종교 잡지에 정기 기고를 하였는데, 찬송가 편집인인 필모어가 그의 시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32년간 수많은 찬송가를 발표하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요, 25살에
신시내티에 있는 스탠더드 출판사에서 편집인을 맡아 신망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1896년 35살 됐을 때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중앙 그리스도교회의 목사인 존 파운즈와 결혼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요, 그가 작사한 찬송이 두 편이 있어요. 어디든지 주가 나를 이끌면, 이 찬양이요. 그리고 이 찬양은 제시 브라운 작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뭘로 되느냐, 처녀 때 아마 결혼하기 전에 작사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이 찬양이 바로 제시 브라운 파운즈로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서 결혼한 후에 이 찬양을 아마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가 사는 동안, 일평생 사는 동안 400여 편의 찬송시를 썼고요. 50여 편의 칸타타, 오페라, 이 대본을 쓰고 9권의 책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매일 오르고 있다. 사람들마다 많게 적게 차이는 있을지라도 장차 주님 얼굴 배울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세상의 근심, 공포, 폭풍이 분다 해도 두렵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를 기르며 광야 같은 삶을 가볍게 살 수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작곡은 누가 했느냐?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아이오와주 윌턴에서 출생했고 17살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음악에 대한 천부적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면서도 이렇게 낡은 올겐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익혀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 독학해서 이제 연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음악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있으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되지 않아서 그의 곡이 바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34살 됐을 때에 감리교회에서 지휘자로 있다가 시카고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7년간 많은 악보를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남긴 건 저서로는 35권의 성가집, 그리고 8권의 주일학교 노래집, 7권의 남성 합창곡집, 6권의 여성 중창곡, 10권의 어린이 노래집, 19권의 찬송가 집과 23편의 칸타타를 엮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작곡뿐 아니라 작사도 많이 했어요. 총 8천여 편의 성가곡을 작곡한 위대한 교회 음악가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는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서 76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이걸 편곡한 이영수 장로님은 동요 섬집아이 있죠. 엄마가 삼 그늘에, 이거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가고 보리바, 이런 거요. 그리고 봄이 오면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이홍렬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아버지의 음악적인 재능과 어머니의 신앙으로 미션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게 대광 중고등학교에서 신앙을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또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니까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의 기반을 든든히 다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승화 같은 예원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며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그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병이, 긴 투병이, 이제 병이 들어서 투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의 마지막 꿈은 뭔가 2018년에 생일을 며칠 앞두고 그 꿈을 이루셨다고 해요.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일찍 많이 빨리 사용하고 빨리 또 데리고 가고 그러시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발성, 그동안 지휘도 했고 뭐 다 한 것 같아요. 음악의 뭐 기초적인 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소리를 내야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발성이 뭐예요? 학교에서 교과 과목으로는 발성이 뭔지는 배워요. 그렇지만 말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잘 안 가르쳐요. 그저 태어나서 소리내어 울고 엄마 아빠에게 수천 번 엄마 아빠 이런 얘기 수천 번 듣다 보면 엄마 아빠가 터지죠. 예, 단어를 듣고 2만 번 이상 들어야 그 말이, 아이들이 그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를 2만 번을 들어서 엄마를 먼저, 아빠를 먼저 하는 아이들은 아빠를 많이 들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단어들을 듣고 따라하며 발음을 배우는 것이 있지, 어떻게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 스피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거나 요즘 학원이 있어요. 아나운서이들 보면 이제 학원을 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없네. 연필 이런 거 볼펜 같은 거 몰아가지고 이거 발음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발음 연습하듯이 있습니다. 학원이 요즘 있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이렇게 발성은 뭐예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발성은 소리를 사용해서 목소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발성을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 부를지 찬양을 잘 부를지 또 발성에 잘하면 호흡을 또 잘해야 발성이 예쁜 이렇게 긴 프레이즈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찬양 드린 것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12개를 말한 다음에 쉬라고 써 있어요. 여기 12구 그리고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9개 이렇게 한 소절 부르려면 숨을 처음에 들여 마셔야 되겠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쉬세요. 그 다음에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남아야 돼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5개까지 끌어줘야 돼. 우리 배웠죠? 점 3분 저기 2분 음표는 점 4분 음표는 한 박자 반 서 그리고 나서 4분 음표가 나니까 5개 왜 8분의 6박자니까 반이 한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분 음표는 하나 둘 2박자예요. 그래서 5개까지 끌어주려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쉬세요. 그 다음에 12개를 불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흡을 또 발성과 호흡을 배우면 그거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성은 나아갈 발자를 쓰고요. 이게 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발성이라는 게. 근데 일어나다 나아갈 발자, 활을 쏘다, 그 다음에 떠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문으로는 나아갈 발자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아가다 또는 솟아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은 소리성자를 써요. 소리성에 소리가 나는 거. 예. 그래서 소리나 음성, 노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은 소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발은 나아가다, 소리를 내보내는 거, 나아가니까. 예, 그게 발성이에요. 그래서 발성이란 소리를 내다 또는 소리가 나게 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요.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론이나 기술을 뜻하는 게 바로 발성입니다. 그래서 발성은 음악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가창할 때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론을 뜻하는 게 바로 발성이고요. 단어의 뜻풀이를 그대로 이렇게 보자면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발성입니다. 그래서 가창에 있어서 감성이나 톤, 박자, 리듬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네 어디 톤을 해주고 어디를 조금 감정을 실어야 되는지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좀 이루어주세요. 간절한 그거를 좀 담아서 그런 거 좀 표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셔요. 주요 그래서요 이게 강약 그게 누구 감정을 좀 넣어서 어디를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단어를 조금 거기에 딱 줘야 되는지 그 크기를 그리고 어디를 조금 죽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좀 써야 예, 음악이 살아나요. 감칠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 음식을 했어요. 근데 뭔가 1%가 부족해. 뭔가를 딱 넣어서 뭐 다시다를 넣든 뭐를 넣든 아무튼 뭘 넣어 소금을 넣든 설탕을 넣든 어머나 엄청 맛있네.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라는 건 바로. 예. 그런데 그거를 오늘 발성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발성 그거 이제 하면 찬양을 잘하겠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를 이렇게 운영하시거나 지휘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자기가 한번 불러줘야 돼. 시범적으로 그래야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해야 되겠죠. 그런 표현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성 용어들은요 거의 성악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서의 발성은요, 가창, 연주 이런 거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한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일상적인 의미의 발성은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사 전달할 수 있고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옹알이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죠. 아이들 뭐 그냥 눈치로 엄마 아빠가 그냥 아는 거지. 옹알이만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을 해야 아픈지 가려운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수단도 돼요. 저는 말이 빠르니까 성격이 어떻게 해서 빠르겠죠? 급하겠죠? 예, 그렇듯이 그런 거를 또 보면 소리를 보면서 또 알죠. 특히 영국처럼 마이크 없어요. 그럼 소리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요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간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그 호소하는 것들, 간절할 때는 간절하게 그렇게 또 제스처를 하면서 그걸 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소리로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발성의 중요한 것은 뭐냐? 전달력. 그 다음에 표현력을 높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또한 목소리를 통해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발성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감을 줘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을 할 때 어나운서의 그 말이 신뢰감을 얻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지, 막 오토바이 다는 것 좀 빨리 한다든가 막 사투리를 막 너무 구사한다든가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저러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노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감정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설득력을 또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성은 우리의 목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목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목 건강과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올바른 발성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발성의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발성은 이 우리 폐가 있잖아요. 이 폐에서 나오는 숨을 이 성대를 진동시켜 갖고 소리를 만들어줘요. 매미가 막 비벼서 맴 소리 나듯이 우리 성대를 이렇게 조여주고 열어주고 비비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고 훈련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혀를 풀고 입술을 풀고 막 예, 그래갖고 여기 입 주위를 볼을 빵빵하게 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운동법이. 예, 그것도 이제 점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성 훈련은 발성 연습을 통해서 소리의 크기나 음색이나 반응을 개선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좀 나도 좀 누구처럼 굵은 소리 좀 내고 싶은데 할렐루야 하듯이 나는 왜 맨날 할렐루야 이렇게 조그맣게만 나와야 되나 가는 목소리로 그랬는데 자기 목소리에 정말 자기 목소리가 만족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요.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제 사는 주변에 목소리 못 내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볼 때 그것도 하나님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발성에는 발성 성종이라는 게 있어요. 발성 성종은요, 특성에 따라서 저음형 성대, 음이 이렇게 저음이 나오는 거, 중음 나오는 거, 중음형 성대, 그 다음에 소리가 하이톤 높은 거, 고음형 성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요. 그러면 사람마다 성대나 이 공명 울리는 거요, 공명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각자 유리한 자기에게 맞는 음역대가 어떻게 다르겠죠.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 소리 톤하고 우리 전도사님 톤하고 다 틀려. 그치요? 저 톤도 또 틀려요. 저는 좀 약간 높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어떻게 들으면 짜증났나? 화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안 내려지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졸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졸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대가 길수록 저음에 유리하고요. 성대가 짧을수록 고음에 유리합니다. 이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 톤도 제가 보니까요. 때와 장소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아기가 혹시 잔다거나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 아기 자는구나. 소곤소곤 저음으로 자는구나. 자장자장 잘 자자. 이러지도 야 자니 자자. 그럼 자다가도 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물론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도 하지만 내가 지금 다급해 죽겠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주여 주여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젖 먹는 그 젖 먹던 힘까지 쪄서 그래 하나님 내 소리 좀 나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회개할 때 주님 물론 그렇게 하지만 주여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뭐를 잘못했어요. 막 그러지. 주님 그런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제가 보는 게 기도원을 가면 그런 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발성을 내려면 건강한 호흡과 성대 사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고요. 찬양할 때도 처음에 주여 지난 밤 그럼 그 숨이 다 벌써 너무나 다 쪄버렸어. 숨도 그러니까 거기 프레이즈에 맞게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내야 그 프레이즈까지 가요. 그런데 주여 지난 밤 벌써 다 써버려서 내 꿈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조금씩 나눠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호흡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생으로 내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목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분하고 복식 호흡을 해서 찬양하는 거하고 그 부드러움의 그 차이 때문에 듣는 분도 릴렉스하게 되고 듣기에도 거부감이 안 나요. 또 목으로 해야 될 경우는 가수들의 그런 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음악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 찬송가는 거의 성악곡이에요. 성악적으로 부르면 돼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 좋겠죠. 깊은 소리가. 그리고 또 머리나 이 가슴, 신체 부위를 적당히 활용해서 공명을 시켜야 이게 두성이니 뭐 이런 소리 나오죠. 흉성이니 비성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발성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기술을 넘어서 호흡과 성대와 공명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성 연습이 중요한데 호흡법을 개선하고 발음을 교정하게 되고 톤을 조정하게 되고 그래서 발성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럼 발성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두성, 흉성, 비성. 두성은 이렇게 공명을 쳐서 이쪽에 내려와서 소리가 나는 거. 흉성이요. 그 다음에 그 코 이쪽 비강이요. 그래서 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음역대와 울림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두성으로 내야 되는 음역대가 있고요. 소리를 낼 때가 있고 흉성으로 내야 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음으로 내야 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발음에 따라서도 비음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콧소리 내가 아니라 코 공명을 이용해서 내라는 거지 콧소리 냥냥냥 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성별 남자와 여자에 따라 이렇게 남성은 테너 그 다음에 바리톤 베이스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자는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콘트랄로로 이렇게 콘트랄토라고 하는데 분류가 돼요. 두성은 이렇게 헤드 보이스 머리에서 소리 나는 이렇게 머리를 공명을 시켜서 소리 나는 건데요. 주로 머리 부분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로 높은 음역대 소리 낼 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두성이에요. 성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바람 새는 소리는 적어요. 붙어 딱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바람 새는 그런 소리는 안 나겠죠. 가성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성대가 완전히 붙어 소리 내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높은 음역대에서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성은 서양 음악에서 고음 이렇게 낼 때 머리 쪽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발성을 바로 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발성을 구사하는 상태에서 공명을 이렇게 이렇게 느낄 때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소리는 가볍고 맑은 소리가 나요. 두성에서 나는 거는. 그리고 성대는 가늘게 촉촉하고요. 고음에서도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흉성입니다. 가슴 부분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예요. 비교적 낮은 음역대에서 사용하는 게 흉성. 아까는 거꾸로죠. 어디서? 높은 음역대. 성악가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풍부한 성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에 울림이 느껴지는 낮은 음역대의 발성, 말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소리 이런 것들 흉성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고 묵직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흉성입니다. 이거는 성대가 두껍게 진동해서 공명은 주로 이 가슴 부위에서 내가 공명 치는 거를 느껴져요. 이렇게 종을 띵 쳤을 때 그게 바로 공명이라고. 공명이 뭐냐면 뭘 쳤을 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진동? 예, 그런 표현하면 맞으려나 설명이? 예, 그런 걸 공명이라고 해요. 가슴에서 공명이 느껴지는 그 발성, 말할 때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음역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가 어떻게 가늘지 않아요. 거꾸로 아까는 주성은 딱 붙었죠. 그런데 지금은 두껍게 접촉이 되어서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음역대는 낮은 거에서 중간 음역대까지예요. 소리가 따뜻하고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냅니다. 남성으로 말하면 저음 파트에서 자주 이 음을 사용합니다. 흉성을. 그래서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저 흉성으로 소리를 내요. 두성까지 갈 필요도 없어. 고음 낼 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성이 있죠. 비성은 이제 코 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요. 하면은 벌써 울리잖아요. 해보세요. 코에서 울리는 거죠. 그게 공명을 치는 거죠. 예, 코를 통해서 공명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비성입니다. 그래서 주성, 흉성과 함께 발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콧소리처럼 들리는 발성이 그리고 공명이 이게 비강, 코를 통해서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음은 자연스러운 비성은 공명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면 답답하게 들릴 수 있어요. 코맹맹이 소리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비성은 소리가 코 쪽 비강을 통해서 주로 울리니까 콧소리처럼 들리는 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비성은 그러니까 일부 소리는 원래 비강 공명이 필요한데 니은이나 미음, 이응 이런 자음 이런 소리를 낼 때 이렇게 이렇게 비성 소리가 나죠. 공명을 칠 수가 있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성은 안 좋아요. 답답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보통 코로만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막힌 소리, 확 튄 소리가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색이 나빠질 수도 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돼요.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비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비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악 발성의 종류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악 발성의 종류는 크게 음역과 음색에 따라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테너, 바리톤, 베이스. 여성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성 방식에 따라서는 제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흉성, 중성, 주성, 가성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성이 있었지만 그리고 남성의 성종은 뭐냐? 남자의 목소리 음역을 분류하는 기준을 남성 성종이라고 그러는데 테너, 바리톤, 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테너는 뭐예요?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을 보면 이렇게 낮은 음 자리에 그 높은 음이 테너예요. 그 밑에 음은 아래 음은 우리가 항상 찬송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있어요. 높은 음 자리에 위에 보면 맨 위에가 소프라노, 높은 음 자리. 그다음 밑에 거가 알토예요. 낮은 음 자리 여기 보면 이게 왼손 치는 거죠. 이제 오른손 멜로디, 왼손이게 화음을 치는데 낮은 음 자리로 이제 왼손을 쳐주죠. 그게 위에 거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이중음으로. 자, 위에 게 테너예요. 그리고 아래 게 뭐예요? 아래 게 베이스 치는 거죠. 베이스. 예, 베이스. 예, 베이스 하면 됩니다. 이렇게 4부로. 그래서 테너는 높은 음역을 남성 중에서 담당하고 밝고 경쾌한 음색을 이렇게 내는 게 바로 테너입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는 가장 높은 음을 내는 게 바로 테너예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레지에로로 테너, 리리코 테너, 리리코 스펜토 테너 이런 것들이 또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고 강한 드라마티코 테너라는 것도 있습니다. 테너 하면 우린 테너 이랬는데 거기에도 분류를 하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톤은
테너와 베이스 사이의 음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너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베이스 그 사이 중간에 또 하나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바리톤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예. 그래서 그 음들이 중후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테너보다는 좀 밑에 음을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베이스보다는 조금 높은 음을 내는 거 바리톤 그 바스들 그 중후한 음으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 테너는 높은 음이지만 바리톤이 거의 이렇게 부르면 좀 중후하게 듣기에 좀 편안하게 잘 들려요. 그래서 남자들의 성종 중에 중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바리톤입니다. 그래서 바리톤은 리리코 바리톤과 바리톤 음색이 이게 제일 강하고 약한 베이스 음색을 지닌 드라마틱 바리톤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베이스는요 가장 낮은 음역대를 말해요. 그래서 묵직하고 중후한 음색을 나타내는 음색입니다. 베이스는 남자의 성종 중에 가장 낮은 그 음악을 이렇게 색깔이라고 하면 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정통적인 베이스는 칸타빌레와 아주 낮은 음악의 음역까지 내려가서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베이스 프로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남성 음역대는 뭐라 하겠어요? 테너 이게 가장 높은 음을 나타낸다겠죠. 그리고 바리톤 그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바리톤은 중간 음역대라겠죠.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역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카운터 테너라는 말 들어봤어요? 남자가 소리를 내는데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남자가 카운터 알토 음역을 구사하는 남성 카운터 테너는요 이렇게 변성기 이후에 알토 음역을 구사하는 게 알토니까 여성의 그 알토 소리니까 좀 더 높게 소리 나는 거잖아요. 남성 이렇게 성악가를 지칭하는데 여성의 알토 음역과 유사한 소리를 내요. 예, 그래서 카운터 테너하고 남성에 대한 거 잠깐만 보면은 여성으로는 이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네,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잠깐 보고 카운터 테너에 대해서 설명을 끝나면 해드릴게요. 자, 여성의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음역대예요. 그 화려하고 밝은 음색을 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카운터 테너 보면은 조금 더 높은 음을 테너보다 높은 음인데 가성처럼 내는 가수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남자 조관우 씨라고 아세요? 얼마나 높게 막 소리를 막 내셔요 그분. 예. 그래서 그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자 성악가 중에 가성이지만 한국의 정세훈 씨가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일본의 오카모토 토모타카처럼 이렇게 진성으로 소리 내는 분들 가성이 아니라 소프라노를 부를 수 있는 남성 성악가예요. 그분이.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이분은 변성기 때 성대가 일반적인 이렇게 남성들처럼 이렇게 짝 자라지 않고 2도나 3도가 낮아질 정도로만 작게 자라난 관계로 이 음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기르면 소리를 못 내는데. 예. 그래서 소프라노 종류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프라노 종류로 보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릭 소프라노가 있고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있고 이건 강하고 힘있는 음색을 내고 스핀토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브레트 소프라노가 있고 레제노로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리고 콜로라투라라는 것은 경쾌한 이렇게 움직임과 높은 음으로 복잡한 음을 이렇게 화려한 음색으로 부르는 소프라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음도 소프라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입니다. 그 다음에 수브레트라가 있는데 수브레트는 이렇게 가볍고 밝은 색채를 가지고 꾸미지 않은 이렇게 맑은 막지 않은 목소리를 말하는데 수브레토는 이렇게 그런 종류의 소프라노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정한 수브레토 가수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신영옥 씨 아시죠? 한국의 소프라노 그분이 아마 수브레토 소프라노에 가깝게 소리를 냅니다. 리리코가 있어요. 그리고 스핀토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라마티코 소프라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조 소프라노 두 번째는 우리 소프라노 다음에는 소프라노보다 조금 낮은 음역대예요. 메조 소프라노가 있어요. 메조 소프라노는
소프라노하고 알토 사이의 음역대, 남자로서는 아까 바리톤이라겠죠. 테너하고 베이스의 중간 음역대가 바리톤이에요. 그런데 여자로서는 메조소프라노가 바로 그런 중간 음역대예요. 그래서 좀 알토보다는 밝은 음색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토는 여성으로서는 이렇게 낮은 음역대죠. 예, 따뜻한 음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알토는 이렇게 내기가 합창으로서 알토 4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소리. 왜 그러냐면 소프라노하고 알토만 있으니까, 메조소프라노 안 하니까. 그쵸? 이게 4부에서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하니까요. 예. 콘트랄토라는 거는 성악 음악이 음역에서 가장 낮은 여성 음악 타입인 클래식 여성 이렇게 가창 음성의 일종이라고 알아두기만 하세요. 그래서 여성의 음역대를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콘트랄토는 이렇게 음역대가 가장 낮은 여성들이 부르는 음역을 낼 수 있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역대에서 이제 우리가 알토를 보면은요, 낮은 음자리표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에서요, 아래 미에서 2옥타브 높은 음자로 올라가 갖고 미까지가 알토를 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 영역을 아시면 아, 내가 지금 알토에 들어가면 된다. 성가대 구분하실 때 그걸로 싹 집어넣으면 돼요. 미까지 소리가 안 나오면 이 파까지 소리가 안 나오면 내려보는 데 알토군요. 당신 알토라세요. 그 다음에 소리가 파 나는 사람들은 소프라노로 이제 올라가도 돼요. 메조소프라노는 아래에 도레미파솔 낮은 음자리에 솔에서부터 높은 음자리표 솔까지. 우리 솔이면 어디예요? 저기예요. 우리가 맨날 뭐 이렇게 파샵이니 그 붙이는 거기까지 내야 메조소프라노예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는요, 솔라 나까지 나야 돼요. 나까지 안 나면 메조소프라노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파트가 알토, 소프라노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소프라노 하면 내면 돼요. 알토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왜? 알토는 더 소리를 미까지밖에 못 내, 파를 못 내. 근데 이 사람은 솔 나오잖아. 라를 못 내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테너는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요, 시가 있어요. 낮은 음 도시라 할 때 시에서 레 소프라노 우리 레 도레미파솔라시도 레 거기까지 내야 테너예요. 거기까지 못 내면 바리톤이나 베이스로 내려가야 돼요. 그 음역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구분할 때, 찬양대를 구분할 때, 아, 당신은 테너예요, 당신은 베이스입니다. 그걸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사부 할 때. 바리톤은 밑에 솔에서, 낮은 음자리 솔에서 위에 솔까지, 도레미파솔 거기까지만 나면 바리톤이에요. 그러면 베이스는 어디까지냐? 제일 낮은 음은 뭐냐면 미에서요, 맨 밑에 미, 낮은 음자리 미에서 도레 거기까지만 나면 이제 어디 베이스까지 베이스예요. 미 그러면 이제 바리톤이고, 파, 솔, 라 그러면 벌써 어디야? 테너로 가야 돼. 그렇게 소리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역대를, 이렇게 음역대를 구분해서 파트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걸 암기를 해두셔서 외우셔서라도 아, 그 정도 소리 나면 피아노 띵띵거려서 내봐요 하다가 못 내. 그럼 아, 당신 무슨 파트예요? 이렇게 딱 정해주면 됩니다. 자기는 소프라노 하고 싶다고 굳이 알토밖에 안 되는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 안 나와요. 예, 그치요? 자기는 소프라노 낼 수 있는데 굳이 알토로 가겠다. 소리가 그 사람은 높아서 안 돼요. 낮은 음이 또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테너도 마찬가지고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기타 이렇게 이런 것들 발성 용어들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팔세토라고 가성이에요. 예, 그런 성대가 완전히 붙지 않고 얇게 떨리는 상태에서 나는 소리, 바람 소리가 섞이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가성이에요. 여러분 가성 소리 많이 들었죠? 예, 그거. 그리고 발성하는 방식에는 제가 말씀드린 흉성으로 가슴부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중성은 흉성하고 이 두성하고 중간 소리 나는 게 있어요. 흉성, 두성, 여기 중간 소리 때가 중성. 근데 중성이란 말은 그냥 알아만 두지 별로 의미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거다. 그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중성이구나. 두성은 뭐예요? 아까 고음에서 사용하고 이게 머리부에서 울리는 것 같은, 화면 뒤에서 땡기듯이 오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땡겨 오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뒤에서 막 땡기는 것처럼 하는데 공명이 저다 따따따따 해서 소리가 확 나가거든요. 그럼 그게 두성 소리를 내시는 거다. 근데 거의 고음에서 난다는 거 아시면 돼요. 가성은 제가 8세초라고 말씀드린 거, 성대가 완전히 붙지 않고 떨리는 소리, 흉성보다는 가볍고 높은 음역을 사용할 때 가성으로 내는 거야. 예. 좋은 발성은 뭐냐? 음역과 음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발성을 해야 돼요. 호흡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죠.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주여 끝나버렸어. 지난밤은 어떻게 할 거야? 다 호흡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12개까지도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그런데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 곡은 느리게 하라고 써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럼 얼마나 빨라서 빨리 나겠어. 근데 이 곡은 느리게 하래요. 그러니까 호흡을 항상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을 하면서 발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꾸준히 해야 그걸 이루지, 꾸준하지 않으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한계인 거야. 꾸준히 해야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발성 연습 순서는요, 몸을 먼저 푸세요. 몸을 릴렉스하게 풀어야 소리가 잘 나와요. 이렇게 딱딱 굳어져 있으면 소리 안 나요. 목도 힘이 안 들어가야 좋은 소리 나는데 딱 목에 힘 들어가면요, 듣는 사람도 부자연스럽게 들리고 딱딱한 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좀 은혜가 조금 더 덜 돼요. 좀 부드럽게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거의 듣는 사람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몸 전체를 스트레칭 하시고 어깨도 이렇게 푸시고 확 가슴을 여세요. 그래야 소리가 나갑니다. 움츠러들어서는 절대 좋은 소리 못 내요. 가슴 피세요. 어깨 피고. 예. 그리고 등을 거기다 기대면 소리 안 나요. 의자에서 딱 뛰세요. 항상 의자에서 발성 연습할 때는 뛰고, 서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서서 할 때는 한 발을, 양발을 좀 벌리시면서 한 발 앞으로 하시든지 그러지, 안 그러면 중심을 잃습니다. 항상 노래할 때 항상 사람들을 보세요. 한 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발을 양쪽으로 일거보다는 약간 한쪽을 내밉니다. 예,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거 연주해요. 자기 몸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것도 이쪽이든 내야 돼요. 예, 내놓고 하세요. 예,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요. 주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똑바로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해갖고 시작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도 하실 때도 한 발은 조금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시면 안정감이 있겠죠. 보는 사람도 안정감이 있고, 뭐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지휘자 넘어질 것 같아, 그렇게 되잖아요. 앞에 서신 분이. 그래서 참 안정감을 줘야 모든 대원들도 안정을 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많이 그걸 하려면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보니까 어떻게, 남이 언제 누가 맨날 그거 안 돼 지적질 못 해줘. 그러니까 그걸 지내려면 거울을 보세요. 거울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지휘하는 것도 거울 보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충분하게 호흡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야지. 조절이 뭐예요? 한 프레이즈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숫자까지는, 찬양은 내가 숫자가 있는 데까지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개면 10개 할 때까지 내가 이거 안 되면 계속 조금씩 덜 내면서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내는 거구나. 호흡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똑같이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하면 호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끊어서 이렇게 딱딱딱 소리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발음 연습입니다. 자음,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해야지. 가사 전달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라도요, 이게 은혜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든 지금 찬양한 거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사 전달을 똑똑히 하려면 발음 연습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모음이 좀 발음 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톤이요. 제가 톤 아까 말씀드렸죠. 예, 톤. 다양한 음역대에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트릴, 이게 트릴이에요. 입술 트릴, 이거 푸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주면 절대 안 되지. 힘 빼세요. 힘 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푸셔야 돼요.
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합니다. 가수들이든 어나운서든 다 이렇게 누구든 이렇게 푸셔요. 그리고 나서 허밍하세요. 허밍. 롱톤 길게 톤을 허밍으로도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예, 성대 접촉하는 연습도 하시고 다양한 음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톤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곡을 이용하세요. 적용을 해서 훈련된 그 발성을 바탕으로 노래를 이제 불러보는 거예요. 허밍으로도 해보고, 예, 좋으신 하나님 온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아로 해보고, 오로도 해보고, 성가 연습하기 전에 아, 에, 이, 오, 우로 한 번씩 해보시고 나서 하시면 훨씬 발음도 좋고요. 호흡도 잘 조절돼서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찬양이, 예, 연습도 하고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걸 하시되 중요한 거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인내를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하루 다르고요, 이틀 다르고, 3일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한 달 있다 보세요. 달라져요. 2달 있다 보세요. 완전히 내가 언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꾸준히 하셔요.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많이 안 해도 좋아요. 많이 안 하되 짧게 하더라도 정확하면 빨리 습득이 돼요. 근데 정확하지 않게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그 상태예요. 항상 고쳐지지 않아요. 항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르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고 그걸 다시 봐서 제자리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언젠가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하시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발성 연습을 하시고 컨디션에 맞게 조절해서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연습하면 역효과가 나요. 사람이 오늘만 살고 내일 죽지는 않잖아. 우리가 하루살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이 또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일 선물로 주셔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아야 내일을 또 견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점프하겠죠. 빨리. 예, 빨리 글을 습득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발성하다가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이렇게 도움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은 호흡을 하려면 호흡 훈련할 청각 발성할 때도 일단 배를 이용해서 깊게 어떻게 복식호흡 할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 베들레헴으로 숨을 바나나 좋아하는 원숭이가 이런 데다 막 다람쥐 이런 데다 막 다 챙겨놓듯이 그 호흡을 여기다 다 이렇게 채워놔야 돼요. 그걸로 이렇게 바람 풍선 빠지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빠지면서 우리가 호흡을 다 쓰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할 때 다, 예, 그렇게 다 또 호흡을 채워서 그걸 또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그래서 또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술 떨기, 빨대 발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빨대를 물고 소리를 내는 연습, 그거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빨리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편안히 선 상태에서 배에 손도 없고 이렇게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해갖고 배가 앞으로 나와야 돼.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고 하자면 이렇게 할 때 배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윤상처럼 푹 나와야 돼. 밥 먹었을 때는 푹 나왔다가 내쉴 때는 이게 쑥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이마실 때 내쉬고 할 때 그거를 항상 가슴은 가만히 이렇게 배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아니라 이건 릴렉스 배만. 알았죠? 그 연습 많이 하세요. 배에 손 얹어보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성악 교수님이 맨날 이거 할 때 내 배 여기 해봐 하면은 이게 단단해요.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물렁물렁 하면 숨이 들어온 거예요. 눌러 하는데 아무리 눌러도 이게 무슨 벽을 누르는 것도 단단해. 그래서 교수님 손 안 들어가요. 손가락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숨을 그렇게 채우라고 그랬어요. 예, 채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요. 딱 해갖고 확 나와야죠. 그때까지 숨 다 쓸 때까지. 그리고 많이 충분히 또 이렇게 들이마셔서 배에다가 이렇게 뿡뿡하게 한 다음에 할 때 들이마실 때 배가 쑥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고 그거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요, 일단 처음 할 때는 4초 정도 들이마셔요. 1, 2, 3, 4 들이마시고 4초를 멈추고 있으세요. 그럼 8초가 되죠. 8초 됐죠, 맞죠? 4초 동안 1, 2, 3, 4 들이마셨어요. 멈추세요. 그걸 숨을 가둬놓는 거야. 그리고 8초 동안 내보내요. 한 번에 푹 놔주면 8초 될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면서 하다가 점차 이제 5초 동안, 6초 동안, 7초 동안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들이마시다 멈췄다. 10초 동안 내보낸다. 뭐 이런 10초 동안 했으면 10초 동안 멈췄으면 20분이 되네. 그건 사람 죽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멈춘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찬양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몰랐죠? 들이마셔서 그 가둔 상태로 있는 거를 내보내는 거야. 그게 몇 초 동안 4초 동안 했으면 4초 동안 내보내고 들이마시는 건 어떻게 내보내는 거를 8초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 다 한꺼번에 쏟아내지 말고. 그러니까 찬양이 이어지지 않는 거야. 하다가 끊어지는 이유가 그걸 연습하시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게 팁입니다. 하셔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연습할 때 도미솔미도 이렇게 해서 5음계로 또 이렇게 연습할 수도 있겠죠. 도레미파솔솔파미레도 아에이오 이런 식으로 연습해도 되고요. 대신 턱은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 이렇게 빼지 마시고 항상 그거 이게 박진영 씨가 맨날 턱 집어넣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턱 빼지 말라고 보험할 때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연애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건 소리 제일 나는 우리 하품할 때 보면 다 열리죠. 이게 혀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딱 열리잖아요. 그 상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하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가 그 상태로 하시면 여러분 다 예쁜 소리 다 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뭐예요? 숨 가둬놓고 그만큼까지 천천히 내보내고 하품했을 때 여기 다 열려요. 뼈 열리죠? 가슴도 열어지고 다 열려져요. 그 상태 생각하시면서 하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성에 대해서 흉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지고 이게 코로 내는 비음 내는 그런 것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안 되면 빨대 호흡법을 하라겠죠. 그럼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증가해요. 가래도 배출할 수 있고요. 빨대를 물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하는 거.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내보내니까 얼마나 특히 우리 이렇게 납작한 빨대 있어요. 커피점에 가면 그걸로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동그란 걸 훅 내지 마시고 그러면 그거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납작해갖고 이렇게 여기 아메리카노나 뭐 하면 이렇게 조그만 걸 씩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주잖아. 우리 테이크아웃 하면 그걸로 물고 하시면 더 효과 있어요. 그걸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보낼 때 들이마시는데 조그만 걸 쓰드를 하든지 하면서 씨를 하든지 하고 내보내는 거야. 그 숨을 그만큼 길게. 그럼 내 그 프레즈까지는 숨이 남어. 또 해서 남어. 그래야지 듣는 사람도 아우 정말 잘한다 이러지. 꼴까닥 넘어서 다 5개 해야 되는 다. 그 다음 또 들어가려니까 내가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왜? 그걸 나는 이미 끝나버렸어. 다 5개 해야 되는 다 하나에 끝나버렸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거기에서 조금 차이 나요. 별거 아닌 거에 잘하고 못하고가 좀 잘하네 못하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에서. 그래서 그 숨 조절하는 거 연습하시고 너무 깊게 내쉬지 말고 빨리 또 그렇다고 빨리 마시지 말아요. 응?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호흡이 되면 빨리 들이마시는데 확 들어가는 게 그게 돼야지. 지금은 못 하실 거예요. 빨리가 그래서 다 이게 들어갔다가 그 빨리는 마셨는데 이게 쭉 천천히가 또 안 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턱을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발성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 잘 하시라고 여러 가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